첫 번째 꿈. 민호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꿈을 품고 있었다. 다른 아이들이 의사나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말할 때 그는 항상 내 가게를 갖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다. 초등학교 때부터 용돈을 모아 작은 장난감을 사서 친구들에게 파는 것을 즐겼고, 중학교 때는 학교 매점에서 과자를 사다가 교실에서 되파는 일로 용돈을 벌기도 했다. 그런 그에게 부모님은 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민호야, 사업은 위험해.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민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누군가에게 고용되어 일하는 삶보다는 자신만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삶에 대한 갈망이 꺼지지 않고 있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 들어간 후에도 그 꿈은 여전했다. 매일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는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도 민호는 틈틈이 사업 아이디어를 메모장에 적어두곤 했다.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나누는 대화에서도, 퇴근 후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는 자리에서도 그의 머릿속은 온통 내 사업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3년간의 직장 생활로 모은 돈은 2천만 원. 그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었다. 부모님께서는 그 돈으로 전세라도 얻어서 안정적으로 살아라고 하셨지만 민호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바로 자신만의 첫 번째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가 선택한 것은 작은 분식집이었다. 직장 근처에서 매일 점심을 해결하면서 느꼈던 것이 바로 맛있고 저렴한 분식에 대한 수요였다. 특히 떡볶이와 순대, 김밥을 파는 작은 가게들이 항상 사람들로 붐비는 것을 보며 자신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위치 선정부터 시작해서 인테리어, 메뉴 개발까지 모든 것을 직접 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오. 하루 종일 가게에서 떡볶이를 끓이고 김밥을 말았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다. 내 손으로 직접 만든 음식을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뿌듯함과 성취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녹록하지 않았다. 첫 달 매출은 기대했던 것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재료비, 임대료,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은 거의 없었다. 그래도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처음이니까 어렵지. 시간이 지나면 단골 손님도 생기고 매출도 늘어날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근처에 더 큰 프랜차이즈 분식점이 들어서면서 손님은 더욱 줄어들었다.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도 적자만 계속 쌓여갔다. 그토록 꿈꾸던 자신만의 사업이었지만 현실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반년 만에 첫 번째 사업은 문을 닫았다. 투자한 돈의 대부분을 잃었고 남은 것은 실패에 대한 쓰라린 경험뿐이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그럴 줄 알았다는 식의 반응들이 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하지만 민호는 이 실패를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작은 노트를 꺼내 실패의 원인들을 하나하나 적어보았다. 위치 선정의 문제, 메뉴의 차별화 부족, 마케팅의 부재, 원가 관리의 실패, 쓰라린 교훈들이지만 이것들은 분명히 다음 기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두 번째 도전. 첫 번째 실패 후 6개월 동안 민호는 다시 직장에 다니며 돈을 모았다. 실패의 충격으로 한동안은 사업에 대한 생각을 접어두고 싶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커져갔다. 이번에는 분식집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더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다. 두 번째로 선택한 것은 의류 매장이었다. 당시 온라인 쇼핑이 막 보편화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오프라인 매장에서 옷을 직접 보고 사려는 사람들이 많았다. 특히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 캐주얼 의류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첫 번째 실패에서 배운 교훈을 적용했다. 위치 선정에 더욱 신중을 기했고 대학가 근처의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선택했다. 메뉴, 아니 상품의 차별화에도 신경을 썼다. 단순히 남들과 비슷한 옷을 파는 것이 아니라 직접 디자인한 티셔츠와 후드티를 제작해서 판매하기로 했다. 초기 투자 비용은 첫 번째 사업보다 컸지만 민호는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직접 디자인한 옷들은 나름대로 개성이 있었고 몇 명의 친구들이 입어보고 괜찮다는 반응을 보여주기도 했다. 가게를 오픈한 첫 주는 그럭저럭 괜찮았다. 호기심에 들어오는 손님들도 있었고 실제로 옷을 구매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가장 큰 문제는 재고 관리였다. 어떤 디자인이 인기가 있을지, 사이즈별로 얼마나 주문해야 할지 예측하기가 어려웠다. 인기 없는 디자인의 옷들은 창고에 쌓여만 갔고 인기 있는 옷들은 금방 떨어져서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들의 가격 경쟁력을 따라가기 어려웠다. 같은 퀄리티의 옷을 온라인에서는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상황에서 오프라인 매장의 존재 이유를 찾기가 힘들었다. 임대료와
인건비 등의 고정 비용 때문에 가격을 낮추는 것에도 한계가 있었다. 8개월을 버텨보았지만 결국 두 번째 사업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는 첫 번째보다 더 많은 돈을 잃었다. 창고에 남은 옷들을 정리하면서 인호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다. 두 번의 실패는 그의 자신감을 크게 흔들어 놓았다. 하지만 이번에도 민호는 노트를 꺼내 교훈을 정했다. 재고 관리의 중요성,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차이점, 타겟 고객층의 명확한 설정. 쓰라린 경험들이지만 분명히 다음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세 번째 시도, 두 번의 실패. 민호 주변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부모님은 더 이상 사업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고, 친구들도 이제 그만 정착해서 살아라는 식의 조언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호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무언가가 꺼지지 않고 있었다. 세 번째로 선택한 것은 온라인 쇼핑몰이었다. 두 번째 사업에서 온라인의 위력을 절실히 느낀 이번에는 아예 온라인으로 승부를 보기로 한 것이다. 오프라인 매장의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고 전국 어디든 고객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에는 의류가 아닌 생활용품에 집중했다. 특히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서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소품들을 모아 판매하는 컨셉으로 시작했다. 컴팩트한 주방용품, 공간 활용 아이템, 간편한 청소용품 등을 주로 취급했다. 온라인 쇼핑몰 구축부터 상품 소싱, 사진 촬영, 상품 페이지 제작까지 모든 것을 혼자서 해야 했다.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상품을 등록하고 주문이 들어오면 직접 포장해서 택배로 발송했다. 고객 상담까지 모두 혼자 처리해야 했다. 초기에는 나름 희망적이었다.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조금씩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고객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았다. 특히 1인 가구 타겟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어려움을 실감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는 것이었다. 같은 상품을 파는 쇼핑몰이 수십 개씩 있었고 가격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졌다. 마진을 남기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온라인 마케팅 비용이 계속 증가했다. 처음에는 효과를 보던 광고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효율이 떨어졌고 더 많은 돈을 투입해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결국 마케팅 비용이 매출을 넘어서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배송 관련 문제들도 끊이지 않았다.
상품이 파손되거나 잘못 배송되는 경우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혼자서 져야 했다. 고객 불만을 처리하는 것 상당한 스트레스였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수익은 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1년을 버텨보았지만 결국 세 번째 사업도 접어야 했다. 이번에는 직접적인 손실보다는 기회비용의 손실이 더 컸다. 1년 동안 다른 일을 했다면 벌 수 있었던 돈,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쌓을 수 있었던 경력을 모두 포기한 셈이었다. 세 번의 실패를 경험한 민호에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동정과 걱정을 넘어서 낙관의 의심까지 섞여 있었다. 정말 사업에 재능이 없는 게 아닐까? 이제 그만 포기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게 아닐까? 하지만 민호는 이번에도 노트를 꺼내 교훈을 정했다. 온라인 마케팅의 중요성과 어려움, 경쟁 분석의 필요성, 차별화 포인트의 중요성. 쓰라린 경험들이 계속 쌓여갔지만 그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네 번째 도전. 세 번의 실패 후 민호는 잠시 사업에 대한 생각을 접어두고 다시 직장에 다니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다만 이전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번에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선택했다.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드는 것보다는 이미 검증돼 비즈니스 모델을 따라가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인기를 끌고 있던 치킨 프랜차이즈에 가맹점 계약을 했다. 프랜차이즈의 장점은 분명했다. 검증된 메뉴, 체계적인 운영 매뉴얼, 본사의 마케팅 지원 등이 있었다. 또한 브랜드 인지도가 있어서 홍보에 대한 부담이 적었다. 민호는 이번에야말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위치는 신중하게 선택했다. 이전의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유동인구, 접근성, 주변 상권 등을 꼼꼼히 분석했다. 대학교와 주거 지역이 가까운 곳으로 선정해서 학생들과 직장인들을 모두 타겟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오픈 초기에는 나름 괜찮았다. 본사에서 제공하는 오픈 이벤트 효과도 있었고 브랜드 인지도 덕분에 고객들이 어느 정도 찾아왔다. 치킨의 맛도 나쁘지 않았고 매뉴얼대로 운영하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프랜차이즈 운영의 현실을 알게 되었다. 가장 큰 문제는 마진이 너무 적다는 것이었다. 본사에 지불해야 하는 로열티, 재료비, 임대료,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이 거의 없었다.
또한 경쟁이 너무 치열했다. 같은 브랜드의 다른 가맹점들과도 경쟁해야 했고, 다른 치킨 브랜드들과의 경쟁도 만만치 않았다.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까지 지불하고 나면 때로는 적자를 보는 경우도 있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자율성이 없다는 점이었다. 메뉴를 바꾸고 싶어도, 가격을 조정하고 싶어도, 마케팅을 다르게 하고 싶어도 모든 것이 본사의 규정에 따라야 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할 여지가 거의 없었다. 직원 관리도 쉽지 않았다. 치킨집 특성상 야간 근무가 많았는데 안정적인 직원을 구하기 어려웠다. 계속 직원이 바뀌면서 서비스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힘들었다. 결국 민우가 직접 매장에 상주하면서 모든 것을 관리해야 했다. 1년 반을 운영했지만 수익성은 계속 나빠졌다. 특히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예식업계 전체가 어려워지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배달 주문은 늘었지만 배달비와 플랫폼 수수료 때문에 오히려 수익은 줄어들었다. 결국 4번째 사업도 문을 닫게 되었다. 프랜차이즈비, 인테리어비, 운영 손실 등을 모두 합하면 이번에도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 더욱 힘든 것은 정신적인 피로였다. 매일 새벽까지 일하면서도 수익이 나지 않는 현실이 너무나 힘들었다. 4번의 실패를 경험한 민호에 대한 주변의 시선은 이제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부모님은 이제 정말 그만해라고 말씀하셨고, 친구들도 더 이상 사업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몇몇 사람들은 대놓고 사업은 내 길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노트의 교훈을 정리했다. 프랜차이즈의 장단점, 외식업계의 현실, 직원 관리의 어려움. 4번째 실패에서도 배울 점은 분명히 있었다. 5번째 실현, 4번의 연속된 실패 후 인우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었다. 지금까지 투자한 돈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었고, 무엇보다 시간과 기회비용의 손실이 너무 컸다. 동년배 친구들은 이미 직장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잡아가고 있는데 자신은 아직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호는 완전히 포기할 수 없었다. 마치 도박에 빠진 사람처럼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라는 희망을 버릴 수 없었다. 5번째 도전으로 선택한 것은 카페였다. 카페를 선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였다. 일단 커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었다. 직장 다닐 때부터 다양한 카페를 다니며 커피를 마시는 것을 좋아했고, 나름대로 커피에 대한 지식도 쌓아왔다고 생각했다. 또한 카페는 단순히 커피만 파는 곳이 아니라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위치는 신중하게 선택했다. 오피스가 많은 지역 근처로. 직장인들이 아침에 커피를 테이크아웃하고 점심 후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곳으로 정했다. 인테리어에도 신경을 썼다. 모던하면서도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투자했다. 메뉴 개발에도 시간을 많이 투자했다. 기본적인 커피 메뉴는 물론이고 차별화를 위해 특별한 시그니처 메뉴들도 준비했다. 직접 원두를 블렌딩해서 만든 특별한 커피, 계절별 한정 메뉴 등을 선보였다. 오픈 초기에는 희망적이었다. 인테리어가 예뻐서 SNS에 올리려고 오는 손님들도 있었고 커피 맛도 나쁘지 않다는 반응을 얻었다. 특히 아침 시간대에는 출근길에 커피를 사가는 직장인들로 어느 정도 붐볐다. 하지만 역시나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가장 큰 문제는 임대료였다. 좋은 위치를 선택했지만 그만큼 임대료 부담이 컸다. 또한 카페는 원가율이 높지 않지만 인건비와 고정비를 고려하면 수익을 내기 어려웠다. 경쟁도 만만치 않았다.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근처에 속속 들어서면서 고객을 빼앗아갔다. 브랜드 인지도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다. 특히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혜택 등에서는 경쟁이 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하루 종일 매장을 지켜야 한다는 점이었다. 아르바이트생을 쓰기에는 인건비 부담이 컸고 혼자서 모든 것을 처리하자니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새벽에 나와서 준비하고 밤늦게까지 정리하는 일상이 반복되었다. 고객 응대도 쉽지 않았다. 모든 고객이 친절한 것은 아니었고 때로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커피 맛에 대한 불만이나 서비스에 대한 컴플레인을 혼자서 모두 감당해야 했다. 계절적 요인도 영향을 미쳤다. 여름에는 에어컨 전기료가 부담이었고 겨울에는 난방비가 문제였다. 또한 날씨가 나쁜 날에는 매출이 현저히 떨어졌다. 비가 오는 날이나 너무 더운 날, 너무 추운 날에는 발길이 뚝 끊어졌다. 1년간 운영해 보았지만 매월 적자가 계속되었다. 초기 투자비를 회수하기는커녕 운영비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점점 빚만 늘어가는 상황이었다. 결국 5번째 사업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이번 실패는 이전보다 더 큰 타격이었다. 카페 인테리어에 투자한 비용, 장비 구입, 1년간의 운영 손실을 모두 합하면 상당한 금액이었다. 더 힘든 것은 이제 주변 사람들이 니노를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5번이나 실패했는데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라는 식의 평가를 받았다. 가족들은 걱정을 넘어서 실망을 표현하기 시작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어색해졌다. 민호야, 이제 정말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니? 사업은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어머니의 이런 말씀이 가슴에 깊이 박혔다.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완전히 포기할 수 없었다. 이번에도 노트에 교훈을 정리했다. 카페 운영의 현실, 위치의 중요성, 대형 프랜차이즈와의 경쟁, 인건비 관리의 어려움. 5번의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들이 노트 한 권을 가득 채웠다. 암흑의 시간, 5번의 연속된 실패. 니노는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지금까지 사업에 투자한 돈만 해도 1억 원이 넘었고, 그 과정에서 잃은 시간과 기회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였다. 30대 중반이 된 그에게 남은 것은 빚과 실패의 기록뿐이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처음에는 도전 정신이 대단하다고 격려해 주던 사람들도 이제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라는 식의 시선들이 니노를 짓눌렀다. 동창회에 나가기도 부담스러웠다. 다들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를 잡아가고 있는데 자신만 계속 실패담을 늘어놓을 수는 없었다. 가족들의 반응이 가장 힘들었다. 부모님은 이제 사업 이야기만 나와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이제 정말 그만해라. 내가 사업에는 재능이 없는 것 같다는 말씀을 반복하셨다. 형은 대놓고 동생이 창피하다는 말까지 했다. 결혼한 여동생도 오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동네에서 이상하게 보인다며 불만을 표했다. 연인이었던 수진이와의 관계도 끝났다. 5년간 사귀면서 결혼을 약속했던 사이였지만 계속되는 실패와 불안정한 경제 상황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했다. 당신의 꿈은 이해하지만 저도 제 인생을 생각해야 해요. 언제까지 이렇게 불안하게 살 수는 없어요. 라는 그녀의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어색해졌다. 술자리에서 사업 이야기를 하면 분위기가 싸해졌다. 몇몇 친구들은 이제 그만하고 안정적인 직장이나 알아봐 라고 조언했지만 그 조언 속에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피곤함이 더 많이 느껴졌다. 점점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나가지 않게 되었다. 경제적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신용카드 빚, 대출금, 가족과 친구들에게 빌린 돈까지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다. 30대 중반에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지 실감했다. 밤늦게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니노는 많은 생각을 했다. 정말 내가 틀렸던 걸까? 모든 사람들의 말이 맞는 걸까? 사업은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일인 걸까? 이런 의문들이 머릿속을 계속 돌았다. 가장 힘든 순간은 새벽 2시쯤 편의점에 술에 취한 채로 들어오는 동년배 사람들을 볼 때였다. 그들은 회사 회식을 마치고 2차, 3차를 거쳐 편의점에서 술을 사가는 것이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안정적인 직장에서 동료들과 어울리며 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도 민호는 완전히 포기할 수 없었다. 마치 DNA에 각인된 것처럼 자신만의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는 욕구는 꺼지지 않았다. 편의점에서 일하면서도 틈틈이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들을 생각해 보곤 했다. 그런 어느 날 편의점에 정기적으로 오는 한 할머니를 만났다. 70대로 보이는 그 할머니는 매일 새벽 3시쯤 편의점에 와서 우유 한 팩과 빵 하나를 사가곤 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단골손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할머니는 혼자 사신 독거노인이었다. 자식들은 모두 멀리 살고 있어서 자주 만나지 못했고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새벽에 산책을 나왔다가 편의점에 들르게 된다고 했다. 젊은 사람이 왜 이 시간에 일하고 있느냐고 물어보기에 민호는 자신의 사정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아이고, 5번이나 실패했다고. 그럼 이제 곧 성공하겠네. 할머니의 뜻밖의 반응에 민호는 깜짝 놀랐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젊을 때도 그랬어. 뭘 해도 잘 안 되더라고.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길이 보이더라고. 젊은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잖아. 5번 실패했으며 이제 성공할 때가 온 거 아니야? 할머니의 말은 단순했지만 오랫동안 절망에 빠져 있던 민호에게는 작은 희망의 불씨 같았다. 물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과거의 실패가 미래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어떤 따뜻함이 있었다. 할머니는 뭘 하셨는데요? 나는 젊을 때 작은 반찬 가게를 했었어. 처음에는 망하고, 2번째도 망하고, 그러다가 3번째에 성공해서 자식들 다 키웠지. 비결이 뭐냐고. 사람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걸 찾았거든. 맛있는 반찬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해지는 반찬을 만들었어.
할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민호는 자신의 지난 실패들을 돌아보았다. 분식집, 의류 매장, 온라인 쇼핑몰, 치킨집, 카페. 모두 나름의 이유와 계획이 있었지만 정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대로 파악했었나?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했던 것은 아닐까?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민호는 그동안 정리해온 실패의 교훈들을 다시 펼쳐보았다. 5권의 노트에 빼곡히 적힌 실패의 기록. 처음에는 쓰라린 기억들이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이 모든 경험들이 쌓여서 언젠가는 성공의 밑거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